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여기 세 분이 한번 모여서 그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걱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모였습니다. 제 오른쪽에 그 정경영 박사님이 계시고 또 제 왼쪽에는 임방순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 세 그 안보 전문가들이 앞으로 그 우리 안보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오른쪽에 저 정경영 박사님은 미국의 그 메릴랜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저 국제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그때 이제 논문 제목이 Building a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뭐 동북아 안보 동맹, 동북아 안보 레짐, 동북아 안보 레짐 구축 그쪽으로 많은 그 논문을 내시고 이제 하셨습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맞습니까? 네. 국제정치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소개드릴 분은 임방순 박사십니다. 지금 인천대학에서 안보 관련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중국의 북한 원조에 대한 연구로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분은 이제 김진욱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진욱 박사님께서는 세계 최초의 국제정치 대학교인 인도의 네루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논문 제목이 China Republic of Korea Relations,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죠. 이 장장 이런 논문인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21세기 군사연구소 소장 겸 이제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 분의 안보 전문가가 사실 사실 평생을 안보 문제, 군사 문제, 국방 문제를 해왔으니까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또 이상한 거죠. 왜 그런 생각만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격주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안보 문제들, 군사 문제, 국방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에 또 한국군과 미국군 간에 조금 견해 차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전시 작전권을 이제 전환받겠다고 그렇게 공약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또 그 서욱 장관도 뭐 그런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자, 파헤쳐보자. 그래서 한 12회에 걸쳐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경영 박사님이 전시작전권의 그 전환과 관련된 지금 쟁점이 뭔가 그런 걸 한번 좀 발표를 하고 또 한 10분씩 또 여기 임 박사님하고 저가 또 토론하고 또 남은 시간에 또 같은 자유 토론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권 전환 문제 무엇이 쟁점인가가 이번에 그 주요 의제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본부 TV를 개설하면서 전자권 전환에 관계되는 쟁점 5가지 사안의 조안을 두고
논의를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립안보TV 유튜브를 개설하게 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동맹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유사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북한과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국력이 우위에 있고요. 국제사회 위상도 드높이고 있고요. 우리의 자존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 군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참으로 그 잿더미 6.25 전쟁에서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이 됐고요. 또 정치 민주화도 달성한 나라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나라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하려는 것인가? 이것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이 국가안보의 본질적인 핵심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지향해야 될 전략과 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직약과 용맹무쌍한 우리 국군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립안보 의식도 고취시켜 나가고 민군 관계도 발전시키는 데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전자권 문제는 지금 한미동맹의 최대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를 12차례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유튜브를 진행할까 합니다. 12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쟁점이 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2주 후에는 전자권의 목적과 의의를 살펴본 다음에 이 전자권을 보는 국내의 시각을 알아보고 또 5번에 걸쳐서 작전 통제권이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가. 6.25 전쟁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한테 이양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전협정 이후부터 1976년 연합사회 창설까지는 작전 통제권이 어떻게 작동이 됐었는가. 94년도 평시작전 통제권이 합참으로 전환된 이후에 또 전시작전 통제권이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자권 전환에 합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 연기를 하고 또 박근혜 정부 때 또 재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기 전자권을 전환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제시를 하죠. 2018년도입니다만은 한미 국방장관은 새로운 연합방위 지침에 합의를 합니다. 이른바 미래 연합사령부를 출범을 시키는데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한미군이나 유엔사를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것이 신연합방위 지침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사항을 파악해보고 많은 분들은 이 전자권 문제가 이 군의 일임할 성격이지 정부나 국민이 참여할 성격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칼 본 크라우제비츠는 이 전쟁론이라는 책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정부의 어떤 그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전선에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함께 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전자권 문제는 이 싸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과 정부 또 군 차원에서는 전자권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미국과 함께 있다 보니까 미국과는 어떻게 이 전자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살펴본 다음에 전자권이 전환된 이후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적권이 이 군사주권에 해당된다는 논란들이 있죠. 어떻게 독립주권 국가가 주권을 육군 사령관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하는 이 모습이 참 제대로 된 나라냐 하는 비판들입니다. 그러나 이 전적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순수한 군사작전에 관된 것이기 때문에 전적권은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든 그것이 미군이든 한국이든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실체를 살펴보면은 전작권은 상당히 중요한 군사 주권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994년도 평시작전 독립권이한테 옵니다만 여전히 연합사령관한테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전쟁 억제와 위기관리 기능을 똑바로 하라. 또 조기응보 임무도 수행을 하라. 또 전쟁 계획도 발전시키고 연합훈련도 사령관 당신이 하라. 또 CU와의 상호형성 문제에 대해서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라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군이라는 존재가 있죠. 군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본질적인 사명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앞에 그 사항들이 유엔군 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군사력 운영을 포함을 해서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전적권 조기 전환을 하자, 임기 내에 하자, 아니다, 조건이 충족된 후에 하자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조기 전환은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꽤 오랫동안 이 전적권 문제가 미뤄졌던 문제인데, 또 그 전적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준비들을 해왔다. 특히 이 전적권 문제는 어떤 전략에 대한 문제, 우리 의지와 전략이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아니다, 한미 간에 이미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 이 전적권 전환에 들기 위해서는 3대 조건, 이른바 신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확보하고, 안보 환경이 개선됐을 때 비로소 전작권 전환을 넘겨줄 수가 있다 하는 이것은 또 충족이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임무 수행 능력이 가능한지를 검증해야 되겠다. 그것이 3단계 IOC, FOC, FMC라는 것을 합니다만, 이런 것이 다 충족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전작권이 넘겨줄 수 있다는 논란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연합사를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연합사 체제를 존속시키면서 헤드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창설 부대가 임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을 위해서 평가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창설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결코 전작권 전환이 전환될 수가 없다는 이 논리만을 주장을 해가지고 할 경우는 사실상 미군은 수많은 전투 경험과 작전 지휘를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 수준에 맞게끔 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아무리 조건을 완전히 충족한다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없고 통일된 이유나 우리가 받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킨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 후에 우리가 주도하는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면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핵이 없는 한국이 어떻게 핵을 보유한 북한과 상대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비판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외면해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적 타기 체계 구축을 해나왔고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도 2, 3년 이내면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 핵 미사일 위협 때문에 전자권 전환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연합군이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확장 억제도 분명히 계속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고요. 4D라는 개념에 의해서 끊임없이 훈련도 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미사일 위협 때문에 전자권을 받아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심지어 이 전자권을 전환하게 되면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가 되고 결국은 이 주한미군까지 철수하게 되는 화근이 되지 않냐는 비판들을 합니다만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더더욱 그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고요. 한반도 안보 공약은 뭐 확보동안하고 봅니다. 그 주한미군의 문제는 예전과 훨씬 더 북한의 위협이 더 있고 또 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이 있다 보니까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증대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일부는 또 이 미국 측에서 전자권 전환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일방적인 같은 시각들이고요. 예를 들면 전자권이 넘겨주게 되면은 과연 미국 친구들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 전력 갖춘 상태에서 전자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또 북한 위협은 상당 정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북한 위협 대비뿐만 아니라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유사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주도하는 전쟁이 된다면은 미군 지상군 전력이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주도할 때는 뭐 당연코 중국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한국이 주도하는 전쟁을 한다면 중국의 개입 명분을 차단시켜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일부 많은 분들은 이 중국에 대한 문제를, 중국 위협의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한미동맹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태동이 됐냐는 문제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북한 위협만 가지고 한미동맹이 작동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상위보 방위조약 2조에 의하면은 태평양 지역에서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체결된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냐면은 한국의 안보나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면은 그 세력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한미 동맹과 같이 공동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느 누구도 미국의 미군 수뇌부 누구도 이런 새로운 미래 연합사령부를 출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친구들 의지도 분명하다는 얘기죠. 전자권을 전환시켜가지고 한국을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이죠. 자, 이상으로 저희의 발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전자권은 우리가 이제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그 초점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나 좀 더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는
조건에 의한 이제 전작권 이제 전환이라는 한미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과연 국방장관부터 합참의 그 실무자까지 전작권은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여기에 저는 굉장한 의문이 갑니다. 무슨 얘기냐? 내 임기에는 이런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또 의식은 없는지, 그리고 야 전작권은 우리가 아직 시기상조다 하면서 한 발 빼는 그런 분위기는 혹시 없었는지, 만약에 그런 게 좀 만연돼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미 간의 조건 충족을 앞서 우리 내부에부터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나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10여 년 정도 이 한미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뭔가 준비도 하고 TF도 만들고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과가 뭐고, 그래서 어떠한 지금 실적을 남겼고 이것이 다시 전작권을 전환하는데 또 토대가 되고 있는지,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뭐 했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연 우리 군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결집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같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들을 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나 그 원인철 합참의장 등을 포함한 군수뇌부의 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국정감사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조기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가 그 만나는 친구들은 그렇게 제한됩니다만은 그 간부들께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전과 달리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나라 안보 전쟁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그리고 상당한 정도 결기 어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2000년대 초기부터 이 전작권 전환 문제가 논의된 이후에 과연 우리 군이 뭘 했길래 아직까지 이렇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으냐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질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왔죠. 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전력증강 문제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전력증강은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종심 타격 전력이랄지 정보감시자산 능력, 미사일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요격 능력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정도 능력을 갖췄고요.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쪽에 그 문제도 많은데, 이 군사 전략 문제나 전쟁 기획에 대한 문제, 작전 계획 발전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전략 정보 판단 능력을 갖추는 문제, 그다음에 대연합민 합동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 능력의 문제, 그다음에 그 지속적 작전을 할 수 있는 지원의 문제, 이런 게까지 상당한 정도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합참에 전작권 추진위원단이 있습니다. 또 미측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시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고 볼 때 뒤에 이렇게 그 물러서서 이 전작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쟁점 5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쟁점을 잘 정리해서 그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보는데, 그 첫 번째 쟁점은 보니까 전시 작전 통제권이 군사 주권인가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시 작전 통제권이 군사 주권이다 아니다 뭐 그런 쟁점이죠.
그런데 이 군사 주권의 문제는 그런 형식의 문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오고 안 갖고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좀 내용적인 문제가 아닌가. 실제 형식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뭐 갖고 와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 한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군사 주권,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위협을 미국 측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주권, 군사 주권 행사가 가능한가? 요즘 상황에 이렇게 볼 때 지금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그 연합사령관 뭐 했던 전에 연합사령관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지금 뭐 에스퍼 장관도 그렇고 지금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물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거일까? 그래서 조금 좀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이익에 대한 것을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위협, 미국이 느끼는 위협, 또 미국의 이익에 대해서 대등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군사주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그 점에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뭐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조건 문제인데 지금 뭐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조건이 충족돼야지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 근데 지금 재래식 전력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압도적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그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인데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결국은 뭐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이제 지켜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것은 그 핵 우산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조건 뭐 세 가지 조건이 있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그 세 가지 단계별로 하는데 뭐 그것도 보니까 그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는데 이번 금년에 하자 그랬는데 또 미국에서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조건 충족이 아니라 여기 디펜스 레디니스 그쪽에 초점을 맞추자는 그 의견이 미군 쪽에서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느 나라나 그 위협 판단이라고 위협 인식의 문제와 국가이익의 문제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진짜 동맹이라면은 위협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그게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그것을 과대 평가한 것에 따라서 전력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최신 무기 체계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또 미국이나 우리나 이런 동맹이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자국의 이익이라도 공동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격의 없이 얘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이 한미동맹이 발전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 중요한 지적이라고 이 주권의 문제라고 딱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보는 측면에서도 동의합니다만은 이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인식에 많은 어떤 뭐랄까 상관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짚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조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인데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 측의
분명한 보장을 받으면 되지 않냐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뭐 크게 가지고는 이상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권이 설령 넘어왔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가장 큰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지 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우리가 아닌 미국의 위협으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뒷전에 있겠다는 것은 그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전자권 전환하면서도 가장 그 포커스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데 상당한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이 있을 때 이 확장 억제랄지 어떤 4D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전자권 전환의 조건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완전히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전자권이 넘어온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것은 한미가 함께 대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미국의 에스퍼스 전 국방장관이나 지금 오스트리아는 아직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은 없었지만은 대배진을 통해서 또 뭐 비비벨 사령관 전 연합사령관이 했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핵 미사일이 있는 한 전자권이 넘어오면은 우리가 북한한테 복속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전자권을 넘길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건 참 잘못된 시그널 같아요. 과연 북한이 이 전자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북한이 전자권이 없는 한국권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무시한다고 할까요? 아주 뭐 상대할 대상이 안 된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2019년 8월 5일로 기억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김정은이가 보낸 서한에 보면은 이 남조선 군대는 우리한테는 뭐 상대할 대상이 안 된다는 식으로 깔아뭉갭니다. 과연 어디에 그런 시각을 갖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미국의 명령과 지시만 따르는 군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의지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러면 우리 군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전자권 문제는 하시 이렇게 미룰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저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제 결국은 그 지금 논의됐던 것이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정 박사님은 그 막고 핵 미사일 위협을 막는 능력을 확보한 다음에 전자권을 환수하는 건 아니다. 이제 동시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봤을 때 핵 미사일 위협만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제 북한은 오래전에 이제 그 재래식 전력에서는 자기들이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추세를 파악하고 과감하게 전환한 게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 미사일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저 핵 미사일만 볼 것이 아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 비대칭 전력을 놓고 봤을 때는 또 얘기가 또 좀 달라집니다. 자, 네. 이제 우리 군이 거기 전혀 방비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이른바 사이버 전이나 그다음에 심지어 우주전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한미 간에 상당한 정도의 협조를 하면서 구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것이 많고요. 그랬을 때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우리 군은 어떻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전자권을 행사했을 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전자권 전환을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우리가 모든 것을 미국이 없이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연합사 체제도 전속시키고 동맹독해에서 전속시켜 나온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른바 SCM이 있고 MCM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략협의체인 SCM과 MCM도 계속 전속시켜 나오고요. 주한미군도 지속 주둔하고요. 유엔사도 해체시키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그 2018년도에 있었던 신연합방위 지침에 나오는 합의 사항인데 이런 속에서 전작권이 전환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비대칭 위협에 우리 군이 외면하지 않고 있고요. 한미가 같이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방점이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그 레버리지를 상실하는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방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자권을 넘겨줄 때 그 한국군이 이제 그런 독립적으로 뭐 위협에 대해서 뭐 또 그런 대비하는 그런 능력이 더 키워지기 때문에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이 미군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인가 정보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이 이제 독자적으로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더 강해지리라고 봐요. 아무리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는 거가 있으니까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더 강해진 군대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군대고 시장 경제 군대인데 그 군대가 미중 갈등이라든가 뭐 여기 미국이 그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은 혹은 미군은 혹은 뭐 연합사령관이라든가 지금 국방장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는데 참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미국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언제까지 미국한테 의존하는 이 동맹이 바람직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현 바이든 정부도 이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하면서 이 책임 문제를 얘기합니다. 상당히 역할과 책임을 그러면 우리가 더 책임을 갖고 한국군의 역할을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거. 그만큼 싸울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 막강한 군대로 나갔을 때는 이건 훨씬 든든하지 않겠어요? 저렇게까지 성장했는데 우리가 계속 주도적으로 한국방어나 전쟁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건 참 미국도 대단한 보람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시각은 한국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군이 만약에 전자권을 넘겨주게 되면은 미군이 한국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위협으로부터 한국군을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함께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국군을 직접 장악을 해가지고 통제한다고 들어갈 성격이 아니고 이 동맹의 정신. 그러니까. 동맹의 정신. 동맹의 정신이 뭡니까? 이 한미 양국의 안보와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면은 그건 공동 대처한다는 이런 생각에 접근한다면은 더 훨씬 더 전력도 갖추고 싸울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그런 우리 군도 함께하는 것이 낫지. 계속 미국만 따라다니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레토릭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군사 지도자들은 솔직하게 미국 군사 지도자들하고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계속 유지하는 거, 또 그걸 뭐 상실하는 거 그런 데 대한 미국의 위협을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분석하는 거를 물어보고 그걸 서로 냉정하게 서로 양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조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닌가. 미국들은 지금 그렇게 하면은 한국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그래서 조건을 조건을 뭐죠? 충족해야 된다.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결국 핵무기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한국군이
뭐 정말로 엄청나게 경제력도 군사력도 또 이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국민의 의지도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데 지금 한미 동맹에 관해서 아마 한국군 다 90% 이상이 그 지지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동맹 정신의 바탕을 둔 그런 미국의 이익을 분석하는 거를 왜 군사 지도자들 간에 디스커션이 안 되는가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동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협 인식의 공유거든요. 위협 인식은 상당히 폭발적인 안보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그 위협 인식을 함께 하면은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탈이 없어요. 위협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을 때. 그렇지. 예를 들면은 중국 위협이 아니라. 그건 아니죠. 보세요. 지금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에 의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한국을 미일 동맹으로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것들이 꽤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중국과 러시아 그 분함과 뭡니까 이 한국 전력들이 지하에서는 잠수함이 다니고 있고 그 공중에서는 흑벽기와 조이경보기까지 포함을 해서 수십 대가 우리를 막 에워싼다고요. 요거는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철저하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한국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그럼 완전 포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같은 위협평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동맹이라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중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중국 무슨 놈 우리한테 위협이 돼? 이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위협 인식을 함께 하면서 그 군사 지도자 간에 한미양국 간에 그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대응 방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간다면 이 전작권 문제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그 전시작전권 전환이 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아니 미국의 이익이 있으니까 여기 주한미군이 있고 미국의 위협을 막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있고 동맹이 필요하고 그런 거지 전시작전권이 그 무슨 동맹을 약화시키고 그 미군을 철수시키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 맞는 말씀인데요. 미국 친구들과 있다는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만큼 미국과 이런 동맹관계를 맺어서 발전된 나라 어디가 있나요? 그렇죠. 네. 민주주의도 했고 경제성장도 했고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동맹국이나 한국을 갖게 된 것이 미국한테는 축복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동맹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성장과 국력이 세상을 이렇게 정도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이런 동맹을 잃는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 또 기본적인 자세가 그만큼 미국 친구들 덕분에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보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 얼마나 우리가 미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미국은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스스로 경제도 민주도 한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사까지도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정말 거기에 혼이 담겨 있는 동맹이 아닌가. 만약에 정말 그 미국의 그 위협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자꾸 격화되고 고조되니까 그 혹시 한국군에 대한 레버리지를 상실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건 기본부터가 동맹에 대한 기본부터가 이 동맹이 무슨 동맹인데 가치 동맹 아닙니까? 그럼 기본부터 흔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군사 지도자들 간에는 이 양국의 위협, 양국과의 이익을 아주 쿨하게 서로 다 드러내놓고 디스커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군사 지도자와 함께 정치 지도자 간에도 또 국민들 간에도 이런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꽤 많이 그게 단절됐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진정한 그 대화들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많은 문제죠. 문제가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가치 문제를 했습니다만 못지않게 이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완전히 남이 돼버린다고 해요. 그럼 네, 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서로가 신뢰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이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전자권 전환은 한미동맹을 완전히 그러니까 멀리하고 미국과 등을 다는 그런 인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 전자권은 우리가 그만큼 공격도 신장도 했고 우리 분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해서 한미동맹 관계를 더 성숙한 방향으로 호혜적 동맹이라는 건 이게 그런 걸 발전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참 자랑스럽고 그렇죠. 더 많은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미군이 이 한국군에 대한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위협에 크리티컬한 문제다. 그러면 같이 들어봐야지. 그러면 동맹인데 우리가 사실 미국에 도움받은 나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 미국에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면 알았어.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니 이제 그것들 문제는 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주도를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많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한반도의 주인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군대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해야지. 우리는 여기는 용병이고 미군이 앞장가면 뒤따라간다는 그런 모습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이제 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전자권 전환은 어떤 경우도 연합사령관이 됐든 유엔군 사령관이 됐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한국군이 주도하는 전쟁이 돼야 된다. 그 우리 차를 우리가 몰아야지 계속.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 있고 계속 운전해달라고 그럴 수 없는 거지.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 꽤 그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다뤘는데 앞으로 그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봄직한 테마들은 이 전자권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그 우리 군이나 정부나 우리 국민들도 이제 우리가 이 나라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고 수적으로 하고 우리 군인들도 참 주의의식을 갖고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안보를 대한민국 군이 우리가 지킨다. 지킨다. 미국 도움 받아서. 도움 받아서. 미국도 이득이 되면 도움 주는 거지. 그리고 그 북한 저 친구들 말이야 작살낼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있고 능력도 갖춰놨다. 미국한테만 의존하지 않겠다. 미국의 도움을 받지만은 우리가 진짜 의지와 전략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다루다. 그래서 12가지는 마지막으로 또 김 박사님 한마디. 오늘 그 큰 주제를 오늘 큰 주제를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아직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질의하고 또는 토의하면서 저부터도 이 전자권 전환 문제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뭐 좀 댓글도 달아주고 관심을 표시해 주시면은 또 여기 뭐 구독도 해주고 그러면은 하여튼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파헤쳐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